마리사가 눈빛에 담긴 감정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낮추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요. 마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판사의 시선이 달씨에게로 옮겨갔다. 달씨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다. 저는 그저 우리가 예전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말이 거침없이 공중에 떠올랐다. 살린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아래 댓글로 어떤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요. 잭은 항상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심찬 사업가로서 번창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까지 일궈냈습니다. 헌신적인 전업주부였던 그의 아내 살리는 두 딸 마리사와 달씨에게도 마찬가지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3살과 11살이었던 두 자매는 책과 음악을 사랑하고 저녁 식탁에서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을 통해 더욱 돈독해진 유대감을 나누며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은 보는 사람 누구에게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베넷 가족은 완벽한 가족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이 목가적인 그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때 그들의 집의 중심이었던 살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정신이 팔려 휴대전화에 푹 빠지거나 이유 없이 심부름을 나가곤 했다. 나이보다 예민한 마리사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멍한 눈빛과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에 혼란스러웠다. 마리사는 달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지만 달씨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 어린 마리사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일과 가족 부양에 몰두한 잭은 미묘한 변화들을 간과했다. 딸들이 사를린의 행동을 조심스레 언급하기 시작하자 그는 비로소 눈치채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늦게 마리사는 어머니의 휴대폰 불빛이 사를린의 방문 아래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잠에 섰겠다. 엄마가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사를린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낄낄거리는 웃음은 아니었다. 그저 화면에 뜬 무언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어느 날 밤 마리사는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웠다. 사를린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로 춤을 추는 모습을 평범한 메시지에는 너무나 활기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곧 몰래 빠져나갔다. 사를린은 심부름이나 요가를 간다고 말했다. 항상 이상한 시간에 말이다. 마리사는 그게 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적었다. 늦은 밤 문자 메시지, 수상한 외출, 심지어 요가 수업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엄마의 옷까지. 날이 갈수록 목록은 길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마리사가 조용한 전화통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다.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가던 중 사를린의 목소리가 마리사의 발걸음을 멈췄다. 구석에 숨어있던 마리사는 애써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음 주말이 너무 기대돼요. 사를린이 따뜻하고 흥분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리사의 속이 뒤틀렸다. 전화 통화 상대가 누구였든 간에 잭은 아니었다. 엄마의 변화를 눈치챈 건 마리사뿐만이 아니었다. 어리고 눈치가 덜한 달씨도 점점 멀어져가는 거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영화 볼 때 살린이 함께 웃어주거나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도와주던 모습이 그리웠다. 어느 날 저녁, 잭과 저녁 식탁에 앉아있을 때 달씨가 불쑥 질문을 내뱉자 방안은 조용해졌다. 아빠, 엄마는 왜 항상 휴대폰에는 웃으면서 우리한테는 안 웃어요? 잭은 깜짝 놀라 달씨를 흘끗 보고 마리사를 흘끗 보았다. 마리사는 재빨리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안심시키는 미소로 그 의심을 떨쳐내려 애썼다. 엄마는 아마 바쁘실 거야. 얘야. 생각이 많으셔. 하지만 이미 의심은 뿌리째 뽑혀 있었다. 잭은 달씨의 말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는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사를린의 산만한 성격,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녀의 습관, 가정생활에서 도피하는 듯한 그녀의 모습을 무시했던 것이다. 처음으로 그는 더 깊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집안의 긴장감이 확연히 느껴졌지만 두 소녀는 서로에게서 이안을 찾았습니다. 마리사는 달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이미 너무 걱정스러운 여동생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씨는 순진한 집념으로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사, 어느 날 밤 함께 쓰는 방에 누워있던 달씨가 속삭였다. 엄마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질문에 마리사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달씨를 향해 돌아서서 달씨의 뺨에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달씨는 공허하게 말했다. 그냥 정신이 팔린 걸지도 몰라. 어른들도 가끔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든. 어떤 거지? 달씨가 물었다. 몰라. 마리사가 부드럽게 인정했다. 하지만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꼭 돌볼 거야. 너랑 나, 우리 함께 할 거야. 알았지? 달씨는 눈을 크게 뜨고 신뢰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약속을 만들어냈다. 그때부터 마리사는 달씨의 보호자가 되었다. 스스로 진실을 조각조각 맞춰가려고 애쓰는 동안 달씨가 의심하는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서로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 속삭였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유대감은 곧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서로에게 자매애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가족의 얽히고 설킨 어둠 속에서 작지만 밝은 빛처럼 느껴졌다. 마리사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늦은 밤 전화통화, 몰래 빠져나가는 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멍한 눈빛이 매일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에 대한 걱정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살린의 사무실을 지나가던 마리사는 엄마가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을 남겨둔 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사의 호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살린이 노트북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입력하는 것을 본 마리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살린이 잠자리에 든 후 마리사는 집안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살금살금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놀랍게도 비밀번호가 작동했습니다. 안에 든 내용물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짐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들이었다. 애정 어린 메시지, 함께 보낼 주말 계획,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까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항상 솔직하고 친절하게 살라고 했던 엄마가 이렇게 가족을 배신하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메일 몇 통과 스크린샷을 출력해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마리사는 모든 것을 달씨에게 보여주었다. 어린 소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 아파할 만큼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왜 이럴까요? 달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마리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마리사는 더 이상 아빠에게 이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기장을 손에 든 채 잭을 그의 사무실에 앉혔다. 달씨는 뒤따라오며 여동생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아빠, 할 말 있어요. 마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 엄마에 대해 뭔가 알아냈어요. 잭은 걱정스러운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일이니, 얘야? 마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출력물을 건넸다. 살린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엄마 노트북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찾았는지 설명했다. 사를린의 물건을 뒤져서 미안해요. 마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잭은 증거를 훑어보았다. 페이지가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흐릿했다. 말해줘서 고마워, 마리사.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 딸을 꼭 껴안았다. 정말 용감하구나. 약속할게. 내가 다 해낼게. 걱정 마. 집안의 긴장감은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잭은 거리를 두었고 사를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노트북에 접근한 것을 알아차린 사를리는 분노에 휩싸였다. 잭, 내 컴퓨터를 몰래 훔쳐봤어. 사를리는 거실로 뛰어들어가며 물었다. 잭은 침착했지만 마리사가 앞으로 나섰다. 아빠가 아니었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랬어. 사를린의 눈이 커졌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사생활을 뒤질 수 있어? 그건 내 사생활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야. 마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잖아.
난 진실을 밝혀야 했어. 사를리는 잠시 멍했지만 곧 방어적인 어조로 돌아섰다. 이건 나와 내 아버지 사이의 문제야. 넌 끼어들면 안 됐어. 마리사의 목소리가 감정에 떨리며 높아졌다. 아빠를 사랑한다면 왜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거야? 사를리는 마리사의 질문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소파에 앉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멀어지기도 해. 복잡한 문제야. 이건 어른들의 문제고 넌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해. 마리사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 마.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알아. 아빠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지금까지 침묵하던 달씨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고?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사를리는 달씨에게 손을 뻗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어린 소녀는 물러섰다. 당연히 널 사랑해. 사를린이 고집했다. 이건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전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어. 마리사가 소리쳤다.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굴 수 있어? 사를리는 할 말을 잃은 듯했다. 문간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잭이 마침내 들어섰다. 그만해. 잭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를린, 지금은 나가. 나중에 이야기하자. 사를린은 항의할 듯한 표정이었지만 잭의 표정에 침묵이 흘렀다. 짐을 챙겨 집을 나섰고 가족들은 멍하니 침묵에 잠겼다. 사를린이 떠난 후 집은 더욱 텅 비어 있었다. 마리사와 달씨는 서로에게 매달리며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의 후폭풍을 헤쳐나갔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달씨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마리사는 자신의 상처를 여동생을 보호하고 아버지를 지지하겠다는 강렬한 결의로 승화시켰습니다. 잭은 비통했지만 두 딸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족에게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잭은 폭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마리사와 달씨, 살린의 배신 이후 그는 확고한 경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실로 이사한 잭은 딸들이 부모가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끊임없는 긴장감 없이 각자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생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딸들을 후폭풍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집 주변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을 감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해로부터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화는 미묘했지만 마리사와 달씨에게는 큰 충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잭은 집이 안전한 환경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살린에게 더 이상 딸들 앞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깨진 관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무거웠지만 잭은 딸들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 물어보고 혼란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리사와 달씨에 대한 사랑은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 시련은 마리사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라게 했습니다. 맞이었던 마리사는 자연스럽게 다하시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동생의 숙제를 도와주고 도시락 싸는 것을 일깨워 주었으며 감정이 격해지는 힘든 날에는 항상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리사는 다하시를 최악의 상황에서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더 큰 짐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한때 가까웠던 사를린과의 관계는 심각하게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사를린이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를린이 마리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마리사의 반응은 무뚝뚝하고 냉담했습니다. 분노는 분명했고 사를린이 변명하거나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마리사의 성숙함은 단순히 책임을 지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결의로 바꾸는 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학업과 과외 활동에 열정을 쏟으며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뢰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면의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방에 혼자 있을 때처럼 취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으로 가득 찬 가족 저녁 식사와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어 주던 엄마의 포옹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을 깊이 묻어두고 대신 달씨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달씨에게 마리사는 언니이자 대리모가 되어주었습니다. 달씨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귀 기울여주고 울 때는 꼭 껴안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린 한 팀이에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이 말은 두 소녀에게 늘 따라다니는 주문이 되었고 불확실한 시기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마리사의 회복력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다이 되었습니다. 삶의 균열이 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말입니다. 가족 중 막내인 달씨는 마리사와는 달리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리사는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달씨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단란한 가족의 위안, 함께 나누던 웃음,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듯했던 안정감이 그리웠다. 혼란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달씨는 조용해졌고 수업 시간에는 생각에 잠기는 경우가 많았다. 선생님들은 달씨가 주의가 산만해 보이고 가끔 눈물을 글썽인다고 제게게 보고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감정이 폭발했다. 문을 쾅 닫고 숙제를 거부하고 도와주려는 마리사에게 화를 내는 등 사소한 감정 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런 순간들은 항상 가족의 쾌활하고 낙천적인 사람이었던 달씨에게는 평소와 달랐다. 어느 날 밤 마리사와 방 청소 문제로 다툰 후 달씨는 노트와 펜을 들고 앉았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문들로 마음이 아팠던 달씨는 사를린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다. 엄마, 왜 아빠 대신 그 애를 택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마리사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달씨는 편지를 접어 사를린의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을 때 달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답장을 받고 싶은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편지를 쓰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사를린 역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무게를 느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기는 어려웠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가족과 멀어졌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차가운 저항에 부딪혔다. 집을 방문할 때마다 딸들의 눈에 자신이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마리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깊숙이 스쳤다. 한때 다정했던 딸이 이제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살린이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자 마리사는 퉁명스럽고 날카로운 말투로 응수했다. 짐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어때? 마리사가 한번 쏘아붙이자 살린은 할 말을 잃었다. 맏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와 씁쓸함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달씨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가슴 아팠지만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살린은 막내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하는 것을 알아챘다. 더 이상 매일같이 껴안거나 안아주려 하지 않았다. 살린은 달씨가 쓴 편지를 받고 죄책감에 휩싸여 종이를 움켜쥐고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마음속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야? 살린은 아이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어 안달이 나서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작은 선물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가족 나들이까지 제안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리사는 살린이 도착하면 종종 자기 방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달씨는 예의는 차렸지만 거리를 두고 짧고 감정 없는 대답으로 어머니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살린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제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딸들은 이제 그녀를 외부인으로 여겼습니다. 선택의 무게는 날마다 그녀를 짓누르며 자신이 초래한 상처를 되돌릴 수 있을지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이라는 현실이 다가오자 마리사는 제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10대였지만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역할을 맡아 아버지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을 헤쳐나가도록 도왔습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일정을 검토하고 제기 중요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와의 면담에도 잭과 동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을 거예요.
마리사는 종종 아버지를 안심시켰고 자신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시기에 잭과 마리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잭을 단순한 아버지 이상으로 강인함과 성실함의 롤모델로 여겼습니다. 살린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을 품위 있게 헤쳐나가는 잭의 모습을 보며 마리사는 살린이 자신을 대했던 것처럼 누구도 자신을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의지는 가정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리사는 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달시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숙제를 도와주고 작은 영화 상영회를 계획하고 둘이 한 팀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등 시간을 냈습니다. 잭은 마리사의 성숙함에 종종 감탄하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마리사에게 속으로 감사를 표했다. 마리사가 행동에 집중하는 동안 달시는 답을 찾고 있었다. 살린에게 보낸 편지는 이혼을 앞둔 몇 주 동안 그녀가 보낸 수많은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였다. 달시는 어머니에게 몇 통의 편지를 더 썼는데 편지마다 살린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 아빠가 널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아빠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우리 가족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살을 리는 편지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아 답장을 보내며 후회를 말로 쏟아냈다. 다하시에게 자신과 마리사를 여전히 깊이 사랑하며 자신의 실수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하시는 그녀를 믿기가 힘들었다. 편지는 그녀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발판이었지만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커져가는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다하시는 때때로 마리사에게 답장을 보냈지만 언니는 재빨리 무시했다. 그냥 말뿐이야. 다하시 마리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정말로 신경 썼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도 않았을 거야. 다하시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의심은 여전히 남았다. 사를리는 과연 자신의 사랑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늦었던 걸까? 이혼 심리 날은 달시와 마리사에게 결코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간결하지만 깔끔한 정장을 입은 잭은 심리의 감정적 무게에도 불구하고 당당했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살리는 마치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는 듯 불안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증거를 검토하고 증언을 들은 판사는 마리사와 달시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흔치 않은 요청이었지만 두 사람의 나이와 참여도를 고려했을 때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리사가 먼저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아빠는 우리 곁에 계셨죠. 엄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계셨어요.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마리사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달시는 진심 어린 간청을 이어갔다. 예전처럼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슬퍼하고 싶지 않아요.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두 사람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무겁게 맴돌았다. 찰린조차도 두 딸의 목소리에 담긴 솔직함에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다. 잭은 마리사의 어깨를 꽉 잡으며 그녀의 용기에 말없이 감사를 표했다. 잠시 고민한 후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잭에게 마리사와 달시의 양육권을 모두 주었다. 이는 그가 두 딸에게 보여준 안정감과 보살핌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살린에게는 제한된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딸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판결은 잭에게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승리였다. 그는 두 딸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두 딸이 겪었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다. 법정을 나서며 마리사와 달시는 잭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신호였다. 사를리는 법정에 홀로 앉아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들과 다시 연결되는 길은 길고 불확실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언젠가 딸들이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잭, 마리사, 달시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꾸미고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고 소중한 유대감을 떠올리게 하는 소소한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순간에도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달시는 가끔 살린의 편지를 다시 읽었고 마리사는 학교 생활과 책임에 파묻혀 어머니 생각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한편 살린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매번 망설임이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딸들이 다시 자신을 믿어줄 날이 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과연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잭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사와 달시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새로운 시작의 모든 단계에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방을 새롭게 꾸미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장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아이들에게 통제력을 부여하는 작은 방법이었습니다. 달씨는 좋아하는 동물들의 포스터로 벽을 가득 채웠고 마리사는 책상 위에 동기부여가 되는 명언을 붙여 깔끔하고 미니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가족 나들이는 그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잭은 딸들을 데리고 하이킹, 영화 관람, 심지어 공원에서의 소풍까지 꼭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웃음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아이들의 안정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잭은 또한 아이들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몇 달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정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잭 자신도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딸들과 그들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루는 작은 이정표 하나하나가 마치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리사는 자신의 감정을 생산성 향상으로 드러냈습니다. 학업에 전념하며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과외 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족의 해체라는 아픔은 그녀의 야망에 불을 지폈고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잭의 은밀한 강인함과 회복력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솔직한 태도를 키웠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집중력을 알아차리고 헌신적인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학업적으로도 성공적이었지만 마리사는 집에서도 책임감을 다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달씨를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여동생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사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살린의 배신이 남긴 상처와 여전히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용서에 대한 대화도 피했습니다. 잭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그에게 종종 롤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리사는 아빠는 강하다는 게 뭔지 보여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달씨의 치유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그 진전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통해 달씨는 살린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달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머니의 편지에 조심스럽게 답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화해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살린을 다시 믿는 것은 마치 위태로운 상황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씨는 언젠가 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와중에도 달씨는 잭과 마리사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존재감에서 위안을 얻었고 그들의 격려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씨는 더 자주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작지만 의미 있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본 후 달씨는 잭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우린 괜찮을 것 같아.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미래에 대한 그녀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던 무렵 잭은 뜻밖에도 옛 친구 샤이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깊은 사람으로 잭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가족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바탕으로 천천히 꽃을 피웠습니다. 잭이 사이나를 마리사와 달씨에게 소개했을 때 사이나는 살린을 대체하려 하기보다는 세심하게 상황을 대했습니다. 사이나는 두 아이와 신뢰를 쌓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외출에도 동행하고 학교 과제도 도와주고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할 때마다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나는 두 사람의 삶에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존재감은 살린의 부재로 생긴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흔들림 없는 지지는 가족에게 균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들의 집이 다시 온전해진 듯했습니다. 잭, 마리사, 달씨, 그리고 사이나는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정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사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학업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달씨는 새롭게 찾은 희망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이나의 사랑에 힘입어 잭은 잃었다고 생각했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랑, 회복력, 그리고 용서가 있다면 가장 깊은 상처도 아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지만 더 밝은 미래라는 약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 행복을 계속 쌓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에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면서 옛 상처가 다시 드러날까요?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벤의 가족은 더욱 강해졌으며 각자 삶의 새로운 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야심찬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마리사는 대학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그녀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회복력 있고 야심찬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으로 꿈을 향해 나아갔고 그녀의 자신감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힘과 인내의 교훈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달씨는 자신감 넘치고 낙관적인 10대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제 기준 안정감과 사랑의 영감을 받아 그녀는 새롭게 찾은 희망으로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잭과 마리사와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고 고등학교 시절을 헤쳐나가며 자신의 열정을 좇는 동안 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살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홀로 그리고 소원해진 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앗아간 결정들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마리사와 달씨를 가끔 만나긴 했지만 만남은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잭의 삶은 쇄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이나와 결혼했고 그녀의 따뜻함과 친절은 두 사람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한 화합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마리사와 달씨는 그곳에서 안전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벤의 가족은 가장 깊은 상처조차도 회복력, 사랑, 그리고 용서로 치유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종종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